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국힘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가 초청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력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 참모들은 임기도 끝나고 공식 직책도 아니다라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여야정이 대화를 하는데 직책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정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다. 형식보다 소통의 본질을 택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력이고 실용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간 적이 없고 소통하겠다 나선 바 없으며 오직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릇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용태입니다. 오찬 자리 초청받고 나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감사하다면서도 경고부터 날리는 이상한 태도, 그리고 협력하겠다라는 말에도 단서가 붙었습니다. 우리 국힘이 우려하는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것이다. 즉 김민석 후보자 문제와 법사위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조건부 협박이죠. 게다가 본심은 더 노골적입니다. 정치는 이기심이 있어야 한다. 그 이기심을 당과 나라에 쓰겠다. 누구처럼 자기 정치를 위해 쓰지는 않겠다. 결국에는 돌려 말하지만 이 말 자체가 자기 정치의 고백인 것이죠. 윤리도 없이 누구를 겨냥하며 말장난치는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 따지지 않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김용태는 받은 손에 조건과 의심부터 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대화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매우 실망했다라며 검찰과 방통위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선언했던 정규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위가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은 어색하다.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의 무식을 탓할 수도 없고 이 무슨 짓인지 놀라게 된다. 정부 각 부처를 돌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 며칠째다.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우선 맞지 않다. 더구나 나가는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친다는 것은 코미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한주 위원장의 완장놀이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다고 볼 일이다. 업무 보고를 받는 건 지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지 나가는 장관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고함을 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업무 보고는 나가는 장관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하는 업무 인수인계의 과정이라야 한다. 새 정부의 정책과 이념을 모른다고 질책한다지만 그래서 정권 바꾼 것이다. 나가는 장관들이 새로 들어온 정부 일머리를 모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이 다르군요. 정규재 씨는 이한주 국정위원장을 두고 완장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줄줄이 사퇴 그 상황은 뭡니까? 그때는 검찰이 정책 비판은커녕 고개 숙이고 충성 맹세라도 해야 했던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괜찮고 지금은 완장입니까? 정규재 씨 주장 중에 가장 황당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업무 보고는 나가는 장관들이 새 정부에게 일머리를 넘겨주는 인수인계다. 인수인계 안 해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그냥 닥치고 받아쓰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권이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검찰 공화국, 인사 실패, 언론 장악 시도, 민생 파탄. 지금 국정위가 그 잔해 위에 설계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갑질입니까? 그건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정당하는 행태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저지른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오직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 그저 이재명 정부 망하기만을 바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반대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사실상 인격 살해를 저지르는 수준입니다. 저들이 이토록 김민석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욱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힘당, 특히 친윤 세력들이 김민석 의원을 두려워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비상계엄을 가장 먼저 예측한 사람이 김민석이다. 김민석은 시대를 잘 읽는 마인드와 감각, 전략적 판단, 깔끔한 워딩 이런 것들이 국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콤비를 이뤄서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국힘은 설당이 없을 거란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오늘도 논문에 탈북민을 도북자 또는 반도자라고 표현을 했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 국힘당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용되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에 불과한 것이지 김민석 후보자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는 친일파 김문수 같은 자를 대선 후보로 만든 자들이 자기 반성을 모릅니다. 정말 저열하기 그지없죠. 이에 민주당 최현일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라고 비판하면서 국힘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저열한 흠집내기 즉각 중단해라.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 유능한 총리다라고 직격을 했고, 한민수 대변인은 언제까지 국민의 짐덩어리가 돼서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워 무작정 국정 발목 잡기만 할 셈이냐. 국정을 정략의 도구로 삼는 국힘은 공당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 국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망치려 든다라면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는데 빨리 정당 해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도 정당 해산 사유 넘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커뮤니티에 올라온 베스트 댓글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석열 집권 시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만을 매일 빌었다. 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매일 나라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하는 짓이나 그구들 하는 짓이 지들이 권력 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들과 과연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가장 먼저 찾아가는 지역이 어디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내일 열리는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특검보 일부와 함께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사석에 참석을 하고 조특검 본인은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위원이 어떤 식으로 재판하는지도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결론이 날 텐데 윤건희 부부가 다 구속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매우 기대합니다. 오죽하면 치는 게 장해찬도 윤석열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등을 돌렸겠습니까? 가망 없다는 걸 알고 재빠르게 손절각 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